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2020년 4월 10일 장전 체크포인트입니다. 전날 미국의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와 S&P 500, 나스닥 시장 각각 1.2%, 1.4%, 0.77%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는 2.33%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유럽 시장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일단 미국 시장 주간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큰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금요일장 미국 시장은 이제 휴장은 좀 들어가죠. 어찌 됐든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일단 지표 발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었어요. 사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, 이 부분들이 급증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요. 그러한 부분들은 다소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한 주당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0만 건, 이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요.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는 없어요. 아마 이게 1000만 건이 좀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좀 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다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오늘 상승을 했었던 그런 요인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, 여전히 연준 쪽에서는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일단 제로금리 시대, 제로금리까지도 일단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우선적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총 2조 3천억 달러를 추가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. 일단 중소기업 쪽에 있어서 6천억 정도 달러, 6천억 달러가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. 일단 이 코로나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를 받는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 도움을 좀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뭐 투기 등급, 이 투기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를 사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최대와 최소한의 부도를 좀 막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 부분들이 있어서 진정을 하게 된다라면 경제는 V자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어, 원래가 이게 상승기를 보고 정점을 찍고 쇠퇴기를 걷고 침체기를 겪는 이런 식의 사이클을 그리는데,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졌어요. 그냥 바로 거의 뭐 수직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빠진 부분들은 V자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파월 의장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한국 시장, 어찌됐든 간에 한국 시장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일단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은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어요.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S&P 500도 마찬가지죠. 얼추 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.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얼추 다 올라오는, 상승에 있어서의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조금 틀립니다. 우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. 거의 다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 상당히 좀 도움이 컸어요.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강세, 이 부분들이 시장을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밀렸던 부분들에 있어서 V자 반등 형태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. 5일선을 좀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, 만약에 이 코스닥 지수가 5일선을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하락 이후에 되돌림이 V자 반등으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61선에 대한 저항, 그리고 그 위엔 121선과 241선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는
뛰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는 조금 약했어요. 근데 지금 보게 되면 21선의 방향성이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, 우선 상승으로 추가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 언저리 때까지는 보여요. 근데 이 하락에 있어서의 되돌림 자리 때, 딱 절반 정도 때의 되돌림이 나온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 추격을 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. 보게 된다라면 지수로 피보나치 종대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하락 부분들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단 말이에요.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50% 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만,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다라는 거. 시장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화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유가 부분들이 있어요. 유가 감산에 합의를 한 그런 상황들인데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졌어요. 그러면서 유가가 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일단 어찌됐든 간에 유가 감산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지수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인데,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러셀 지수가 러셀 2000 지수가 급등이 좀 나왔어요.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,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2000개를 좀 모아서 지수로 만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.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더 괜찮았던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고, 그다음에 금융 섹터들이 좀 흐름들이 괜찮았단 말이에요. 그럼 한국 시장도 이러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, 뭐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콜마비안에 있지, 뭐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. 많이 빠졌죠.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와줬고, 241선에 있어서의 지지 라인 때, 요 라인 때는 상당히 좀 큰 지지 라인 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네요.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아마 감익은 좀 들어갈 부분들인데, 이제 코로나 이슈가 얼마만큼 빨리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 관건이 될 것 같아요.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또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조이시티라는 기업이 있어요. 많이 빠졌었죠. 많이 빠지고 난 뒤에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이게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좀 되고 있어요.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좀 됐죠. 영업이익 기준으로. 올해는 단기 순위까지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수급적인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 기관 쪽의 수급이 좀 괜찮았어요. 최근 들어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. 캔들의 모양새를 보게 되면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많이 달아요. 많이 달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. 훅 하고 밀렸을 때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는 뭐 그런 전략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이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에 있어서 뭐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했는데,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하방에 좀 베팅한 개인들이 좀 많아요. 하방 베팅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인데, 과연 메이저의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하방으로 베팅을 했는데 과연 지수를 밀어내릴까? 그럼 그것도 사실 의문이에요.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본다라면 지수를 이 마디의 목표치까지 끌어당기고 나서 손절을 시키고 나서,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던가 그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이 투기적인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지 마시고, 조정을 받았을 때는 지금 싼 종목군들이 너무 많습니다. 지금 구간대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해도 서브프라임 수준이에요. 금융위기 수준 0.73배, 0.74배 정도 될 겁니다.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싸다라는 거. 그리고 외바닥으로는
시장에 있어서 회복하기가 힘들다라는 거. 바닥을 외바닥으로 찍은 적은 없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고정을 좀 염두를 해두는 그런 전략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어, 대부분 이게 만약에 손실권역이 있어요. 반등이 나왔는데 손실권역이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일부만 줄이세요. 10%도 좋고 20%도 좋아요. 줄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종목을 올라갔다가 반등이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다시 매수를 한다라면 그때는 이 매도했던 부분들을 다시 재매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가가 낮춰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량은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실 보고 있어서 좀 줄이는 게 속은 쓰리겠지만 미래를 본다라면 오히려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이 아니죠.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전시황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